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습니다. 북한에도 이런 산업과 경제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카드들을 많이 제시를 하면은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으려 하는 걸까요? 이런 호전적인 대통령 후보를 익히 본 적이 없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지만 이건 아닌 듯한데요. 오로지 힘의 논리로 안보가 유지되고 평화가 지켜질 거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 그의 이런 모습이 정말 위험합니다. 24일에도 선제 타격론을 공식화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그가 더욱 불안한 건 전문적 지식과 정확한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 무속과 주술, 그리고 특정인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중대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꼭두각시 인형과 같은데요. 써준 걸 읽고 가르쳐준 걸 따라하고 부인과 무속인이 하라는 걸 맹신적으로 하고 있는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이런 그가 40%대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도 신기한데요. 감히 조작 왜곡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30년 뒤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나가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 이명박근혜 때보다 못한 시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는 제발 뭘 좀 알고 공약을 발표했으면 하는데요. 아직 우리에게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병정놀이 하십니까? 선제 타격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시켜가지고 남한을 상대로 쏜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이전에 이미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겁니다. 그 상태 자체가 데프콘 2나 1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맞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미리 그 발사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또 발사 기지뿐만이 아니라 그 발사를 명령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의지를 보여줘야만 그런 무모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고 또 치명적인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을 막아서 한반도의 평화와 또 남북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이 만나려고 그러면은 상호 그 원활한 접촉을 통해서 관계가 그 진전되는 어떤 예비 합의에 도달을 하고 정상이 만나야 되는 것이지 만나서 우리 앞으로 그냥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상 외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쇼입니다. 국내 정치의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 정치의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입니다. 저는 쇼는 안 합니다. 국힘당 윤석열 후보는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남북 정상회담도 정치적 쇼라고 비판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외교안보 공약 발표에 나선 국힘당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규정했는데요.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며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다시 주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한미연합훈련은 강화, 사드 기지는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행동엔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은 굴종, 또 정상회담은 정치 쇼였다고 맹비난했는데요. 윤 후보는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만약 비핵화 조치에 적극 나서면 전폭적인 경제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전면적인 핵사찰 수용 같은
북한의 선제 조치가 먼저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 설명 없이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협상의 기본 원칙, 채찍과 당근이라는 것도 모르는 한심한 후보. 이런 강압적인 정책이 북한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실패한 선비핵화론을 고수하며 말과 공약이 모순된다고 비판했고, 한미 동맹은 현 정부에서도 강화됐다는 게 중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머리에 든 건 없고 급하게 주워듣다 보니 자신의 철학도 지식의 깊이도 없습니다. 극우 보수 세력의 힘의 안보 논리를 가져다가 그대로 외워서 읊어대고 있는 건데요. 그가 지금 말하는 건 미국의 볼턴이 그리고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논리인 겁니다.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거죠. 이래서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나온 건데요. 이래서 어설픈 사람이 더 무서운 겁니다. 아예 모르면 시키는 대로나 할 테니 말이죠.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4일 어린 시절을 보낸 성남의 한 시장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합동 연설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시장 서민의 삶에서 비롯됐다며 눈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여기가 바로 나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했던 곳이라며 아버지는 시장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이 건물의 공중 화장실을 관리하셨다. 소변 보면 10원, 20원을 받았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함께 화장실을 지켰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고 울먹였습니다. 이 후보는 유년 시절을 회고하며 어머니가 화장실에 출근하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공장에 데려다 주셨다. 그래도 행복했다라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어 복받친 감정을 억누르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이 후보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화장실을 지키며 아들이 잘 살기만을 바랬던 어머니께 거짓말하고 25살 나이에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며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상처가 많다고 흐느꼈는데요. 이 후보는 이곳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숨결이 남아있다라며 우리 가족 형제, 또 나와 함께 공장에서 일한 수많은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한 사람들을 위해 지금보다 몇 배, 수십 배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후 형수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 잘못이다. 친형의 시정 개입을 막다 벌어졌으나 공직자로서 욕하지 말고 끝까지 참았어야 했다라며 이제는 어머니도 형님도 세상을 떠나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그만 좀 헤집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의 연설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는데요. 자신의 인생의 고향인 성남시장에서 그는 목 놓아 펑펑 울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연설을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소변 보면 10원, 다른 변을 보면 20원 이렇게 받았는데 제 어머니, 제 여동생이 함께 그 화장실 지켰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저는 초등학교 마치고 저 상대원 꼭대기에 우리가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이 화장실에 출근하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공장에 바래다 주셨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밤늦게 야간 작업 처리가 끝나고 오면
낮에 그 오랜 시간 일하시고 나서도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직도 그때 함께 일하던 사람들 여전히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고 위험 속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갑니까? 국가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잘 사는 세상, 좌절해서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내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런 세상 여러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네! 제가 요즘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공장에서 다쳐서 팔이 이렇게 장애가 돼서 앞날이 너무 캄캄해서 저도 다른 선택을 생각해보고 실행해본 일이 있던 것이 바로 이 뒤에 1층 반지하집이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세상을 포기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제가 탈출해버렸던 그 웅덩이 속에서 좌절하고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화장실을 지키면서 아들이 잘 되기만 바랬던 우리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판검사 실력이 안 돼서 변호사 해야 되니까 어머니 이해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25나이에 인권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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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어머니, 아버지, 시집간 누나 빼고 8가족이 반지 앞방 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능력만큼 노력하고 가지려고 했습니다.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는 이 부패한 정치와 행정을 감시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시장이 됐습니다. 성남 시민들 병원이 없어서, 응급의료센터 없어서 분당으로 멀리 가다가 사고 나는 게 무서워서 병원 만들기 운동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잡혀서 처벌받았습니다. 분당의 정자동의 부정부패, 딱 대장동 같은 그런 나쁜 부패 행위하는 거 막다가 제가 감옥 갔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 이유도 단순했습니다. 이 부패한 정치 그만두고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자. 그래서 시장이 됐습니다. 시장이 됐더니 문제가 됐습니다.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왜 이리 많습니까? 저를 미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고 부정부패 못하게 막았고 공정하게 권한 행사하도록 공무원들 지휘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가만 놔두지를 않더군요.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성남의 사람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들을 동원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여러 형제 중에 한 형제를 그들이 성남시의회 비례대표 공천 주겠다, 이재명 쫓아내면 시의회 의장 시켜주겠다고 작업하고 유혹해서 그 형님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통화하겠다고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전화 연결을 안 해줬습니다. 왜 그런지 아니까. 그 어머니를 집에 불을 질러 죽인다고, 교회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을 하니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집에를 못 들어가셔서 제 아내가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 좀 하자. 약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한다, 이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참혹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하늘입니다. 저를 낳아주셨고 저를 길러주셨고 저를 언제나 믿어줬고 저의 어떤 결정을 다 지지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하다니요. 제가 화가 나서 전화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럴 수 있냐? 왜 불 지른다고 협박하고 그러냐? 그런데 이런 철학적인 표현도 이해 못한다고 저를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했습니다. 제가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욕하지 말고 끝까지 참았어야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어머니를 폭행해가지고 병원까지 가셨습니다. 제가 인덕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형님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집으십시오. 지금 그래서 그걸 막느라고 벌어진 일입니다. 형님이 그랬습니다. 저한테 어머니를 때리기 전에 내가 이거 다 녹음해놨는데 너 나한테 와서 빌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거 녹음 공개 안 하고 계속 시정에 관여하는 거 전화 안 받고 말 안 들으면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고민했습니다. 제가 형님 요구를 들어드릴까도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내가 비록 나중에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평생 이 녹음으로 고생하더라도 고통받더라도 공무에 형님이 개입하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님이 공표를 했고 그게 10수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저를 압박합니다.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후보자님. 시정과 친인척 비리는 사실 동전의 양면 같아서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구르트 배달하던 제 여동생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시장에 당선이 됐는데 야구르트 배달 그만하고 싶어서 장사가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혹시 다른 직장 구하면 오빠가 도와줘서 그런다는 소리 들을까봐 제가 재선한 후까지 야구르트 배달 계속했고, 그러다가 제가 재선된 후에 청소부로 직업 바꿨다가 과로로 새벽에 화장실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도와준 게 없어서 가슴 너무 아픕니다. 저희 누님 여전히 요양보호사 하시고 힘들게 사십니다. 저희 큰형님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떨어져 가지고 왼쪽 다리 절단하시고 최근에는 당뇨병까지 와가지고 오른쪽 다리도 절단했습니다. 그 참혹한 장면을 찍어서 언론에다 내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제 조카가 작은아빠 우리 아버지 그 처참한 장면 그 영상 좀 어떻게 지워달라고 좀 힘 좀 써달라고 나한테 부탁했어요. 언론사가 그거를 내가 부탁한다고 들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일부러 보라고 그랬을 텐데. 다른 형제들 저한테 도움 하나 받은 것 없이 청소부로 청소회사의 직원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거를 저는 막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폭언한 거를 비난하시더라도 제가 최소한 우리 형제들이 시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게 시정 수행하려고 노력했던 점을 조금만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전히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공장에서 일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몇 배, 수십 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이재명이 하는 정치에는 저의 삶이 다 투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과일 가게에서 버린 과일들을 냉장고도 없고 놔두면 썩으니까 밤에 아버지가 주워서 가져오면 우리 식구들이 밤에 다 모여서 한꺼번에 배가 터지게 먹어치웠습니다. 내일 아침은 썩어서 못 먹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싱싱하게 꺼내 먹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과일을 주는 사업을 한 이유도 냉장고에 과일 넣어놓고 먹고 싶을 때 꺼내 먹는 그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소한 교복 한 벌은 해주자. 부모가 돈이 없어서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선배들이 입던 교복 물려 입는 그 아픈 심정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무상교복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